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는 재발한 무지외반 발의 재수술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의 통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딜리트 키로 파일을 지우듯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정상인처럼 신고 싶은 신발을 신고 걷고 뛰고 싶었습니다. 재수술의 결심이 선 후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재수술을 할 병원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수술을 받았던 2003년도와는 달리 2020년의 인터넷 세상에는 무지외반증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한 병원 광고를 보고 수술을 결심했고 바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 날짜를 받았던 그때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검색창에 무지외반증만 입력하면 무지외반증이 어떤 질병인가부터 해서 쏟아지는 병원 광고, 그리고 무지외반 수술의 많은 후기들이 개인 블로그들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동병상련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았고 그들의 수술 후기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처럼 수술을 결심하게 되고 어떤 이유로 병원을 선택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의 두려움. 무지외반 첫 수술은 내가 훨씬 이전에 받은 대선배라고 할 수 있지만 제 수술을 앞둔 제게 그들 또한 선배이기도 하지요.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수술 후기를 보던 중 한 정형외과 의사의 블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직 정형외과 의사가 개인 블로그에 본인이 행해왔던 진료와 치료, 그리고 수술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대부분이고 그 내용 또한 디테일하지 못한데 이 의사의 블로그는 달랐습니다. 사진 한 장, 문장 하나가 성의 있었고 환자의 눈높이에서 작성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의사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족부질환을 전문으로 진료를 하는 분이었고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한 내용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블로그를 보고 저의 새끼발가락 쪽에 튀어나온 질병 이름이 소건막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무지외반증만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무지외반증과 소건막류 둘 다 가진 환자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환자의 발 모양을 보니 저와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엄지발가락 옆과 새끼발가락 옆이 툭 튀어나온 발이 수술 후에는 일자로 똑바른 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 의사라면 믿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무하시는 병원을 보니 서울입니다. 저는 현재 경북 경산에 있어서 서울까지 수술을 받으러 가기가 힘듭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입원도 해야 하고 퇴원 후에는 통원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경북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에 서울에 있는 병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믿음이 가는 의사인데 포기해야 하는구나 싶어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 의사에게 메일을 보내보자 싶었습니다. 요점만 말하자면 간략히 제 소개와 무지외반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수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북이라 서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구에 추천해 주실 만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긴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도 병원 입장에서 보면 손님인데 손님에게 다른 곳을 소개시켜 줄까? 비유를 하자면 짬뽕 잘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사장에게 지금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막혀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맛있는 짬뽕집 알면 소개 좀 해달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아닐까요?
메일 보낸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답장이 와도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가 메일을 보내고 3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토요일인데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메일함을 열었고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 의사분은 답장에 추천하시는 병원과 선생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답장이 빨리 와서 정말 놀랐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메일을 주신 의사분께 고맙다는 답례 메일을 보내드리고 그 의사께서 추천해주신 병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개인 병원이 아닌 정형외과 쪽만 전문으로 하는 규모가 꽤 큰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추천해주신 의사 선생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 주 진료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진료 예약일 오전 병원으로 갑니다. 밖에서 본 병원 건물이 규모가 상상외로 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건물 1층으로 올라온 순간 어마어마한 환자 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무과에 예약 확인을 하고 진료 대기 장소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진료 예약한 시간은 11시 40분인데 혹시 몰라 20분 정도 일찍 갔습니다. 하지만 진료 대기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인지 제가 예약한 시간이 지나도 제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제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아직 끝나지 않아 더 기다려야 했고 결국 진료 예약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서야 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